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석유화학업의 특성과 임금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삼정 KPMG 문희상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석유화학업이라고 하면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원재료를 가공해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석유화학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석유화학업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원재료를 가공해서 합성 수지, 합성 원료 등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전자, 자동차, 건축 등 다양한 전방 산업에 활용되어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대표적인 기초 소재 산업입니다. 석유화학업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산업에까지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 13대 주력 산업 중 하나로 부가가치 및 노동 생산성, 생산액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의 주요 생산성 지표를 보면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 상위 10개 산업에 석유 정제가 3위, 석유화학이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 노동 생산성 상위 5개 산업에서도 석유 정제가 1위, 석유화학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제조업 생산액 상위 5개 산업에서는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군요.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석유화학업이 국가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부장님, 요즘 뉴스들을 보면 석유화학업의 경영 현황이 그리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석유화학업은 2018년부터 글로벌 수요 위축과 수출 단가 하락, 그리고 전방산업 부진의 영향으로 침체기를 겪어왔습니다. 2021년에 업황이 개선되는 듯 하였으나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아직 이익 창출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8개년을 보면 마이너스 4%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산업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로 사업 포트폴리오나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석유화학업은 크게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업종, 그리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부 탄소 중립과 친환경에 대한 규제를 갖고 있는 업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업종은 세계적 탄소 중립 규제 강화와 수요 위축에 대응하여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실적 반등을 꾀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업종 역시 탄소 중립 규제 강화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구조 다각화를 추진 중이며 업황 개선을 위해 정부 자금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업종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 업종의 경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규제 강화와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확대에 따른 실적 감소에 대응하여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성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환경 문제로 인한 수요 위축과 중국발 공급 과잉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니 각 업종별로 나름의 대응책을 찾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장님, 이 변화하는 석유화학업의 상황들이 임금체계 개선의 필요성에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 체계 개선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석유화학업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화학업의 특성이라고 하면 자본 집약적 산업, 높은 경기 민감성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내 주요 석유화학 단지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석유화학업은 원료에서 완성품에 이르는 제조 과정상 상호 연관된 기업의 공장이 같은 지역에 모여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인 콤비나트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요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 국내 13대 주력 산업별 설비 투자액 및 비중 자료를 보면 석유화학업이 3년 연속 설비 투자 비중 2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석유화학 산업은 장치 산업으로서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고온, 고압 공정을 사용하고 복잡한 화학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막대한 열 에너지가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 비용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와 점검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처럼 막대한 시설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이자 자본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는 실적 개선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석유 화학업은 원료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제유가나 환율 등과 같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어려움도 있죠. 석유화학의 주 원료인 석유에서 정제된 나프타와 같은 유분이기 때문에 특히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국제유가의 가격 변동과 주요 4대 석유화학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별 기업의 원가 상승률 변동 전망표에서도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이 다른 산업에 비해 환율, 유가가 기업 이익 등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 관리 및 배분 방식이 필요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대외 환경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숙련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연속형 밸류체인으로 구성되어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타 산업 대비해서 이직 가능한 업종 스펙트럼이 매우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잦은 인력 이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숙련된 인재의 대체가 어려워 인력 유지가 매우 주요한 산업인데요. 주요 산업의 인력 충원 현황을 보면 석유화학업의 구인 인력 대비 미충원 인력 비중이 다른 12대 산업의 평균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고온, 고압을 다루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고 열악한 업무 환경으로 근로자의 기피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산업별 미충원 인력 발생 사유를 보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2대 산업의 경우 적합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사유가 가장 주된 이유이지만 석유화학업은 기피 직종이라는 사유가 26%로 가장 많고 낮은 임금이 22%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유 화학이 유해물질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고 업무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낮은 임금까지 인력 유지와 확보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정 전반 및 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산업이라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석유화학업의 중요 직무를 수행하는 오퍼레이터는 단순 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과 공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의 생산직, 즉 오퍼레이터의 경우 포맨, 보드맨, 그리고 필드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생소한데요. 각각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네, 먼저 보드맨은 공장 컨트롤룸에서 장치의 작동 상태를 살피고 온도나 압력, 그리고 유량 등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맨은 현장 점검, 설비 정비 작업 등 공장을 순회하면서 보드맨의 지시에 따라 패트롤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맨은 보드맨과 필드맨의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생산직과는 업무 형태가 다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런 석유화학업의 특징에 따라서 역할과 성과가 중심이 되는 보상체계 도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부장님, 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특성도 임금체계 개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특히 최근에는 개인의 삶과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MZ세대가 기업의 주요 구성원으로 부상하면서 회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MZ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회사에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대답이 88.2%나 나왔다고 합니다. 88.2%면 매우 높은 수치인데요. 이전 세대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근로소득이나 근로시간 등에 대해 이전 세대와 특히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직업가치 요인 변화를 살펴보면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의 우선순위는 상승하였고 개인 발전 가능성 그리고 직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선순위는 하락하였습니다.
성과 중심 보상과 유연한 근무 환경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약 37.5%의 직장인은 첫 이직을 1년 내에 경험하며 과거 대비 조기 이직 현상이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이직의 원인을 들어보면 연봉 인상 때문이라는 대답이 거의 절반에 가깝더라고요. 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회사를 개인의 성장과 보상 증대를 위한 매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네요. 혹시 조용한 퇴사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퇴사는 하지 않지만 주어진 업무만을 처리하며 추가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조용한 퇴사 상태로 인식하고 있는 직장인이 무려 51.7%나 된다고 합니다. 보상에 대한 불만족 등을 이유로 직원의 가반이 적극적인 성과 창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보상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개인의 성과에 대한 명확한 인정을 요구하는 MZ세대 구성원들이 업무에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 기반 보상 철학과 체계적인 보상제도 확립이 필수적입니다. 부장님,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되고 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구 구조 변동도 임금 체계 개선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 평균 연령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공이 아닌 성과나 역할 중심의 보상 운영을 통해 구성원들의 업무 몰입을 유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세계 1위 저출산국입니다. 구직자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이러한 저출산에 더해 중소기업 지원 기피 현상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재 부족으로 중소기업들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신규 채용 애로 원인을 보면 구직자 부족이 약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재 전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인재 확보나 유지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강화 트렌드 반영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23년 300명 이상인 국내 기업의 84%가 성과 기반 차등 기본급 체계를 운영 중이며 또 성과 지향적 HR 제도 운영 기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주요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성과를 기반으로 차등적인 기본급 체계를 운영하는 것 외에도 직급을 통합하고 축소하고 있으며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을 높이고 절대평가를 도입하여 단순 서열식 평가에서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등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 철저한 성과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석유화학업의 임금체계 개선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부장님,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